바이솜입니다. 이탈리아의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노스탑은 Z세대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전세계 여행지 순위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여행 예약 플랫폼 오미오가 실시하여 전세계 40개국의 100개 도시를 선정한 이번 조사에서 서울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볼로냐, 피렌체, 나폴리, 로마, 토리노, 베니스 등 이탈리아 도시들도 포함되었지만 Z세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준과 요구사항 및 관심사를 반영한 이번 순위에서 Z세대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는 바로 서울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이 전세계 Z세대들에게 완벽한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는 이것들이었습니다. K-팝의 수도라는 점과 저렴한 여행 비용 및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활발한 이벤트들, 지하철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 인터넷 연결 속도, 모바일 결제 편리성, 비싸지 않은 식비, 최소 181개에 달하는 비건 메뉴 레스토랑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수도로서 최첨단의 대도시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서울은 오늘날 젊은 여행자들의 욕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이런 전세계 Z세대들의 호응에 발맞춰 뉴진스를 내세운 홍보 영상을 공개했고 무려 8천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올렸는데요. 이 영상들은 전세계 Z세대들의 한국 투어에 최적화된 내용이라 실제 한국 관광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음이 모두 체감되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색적이라며 신기해하거나 그들과 다른 우리 문화를 보며 놀라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여행객들이 자신의 다이어리에만 일기를 썼거나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한 뒤에나 친구들과 여행담을 나눴겠지만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인하여 모두가 자신들의 리액션을 즉시 온라인에 공유하기에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유행이 되었고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서울이라는 태그만 검색해도 10억 건이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 블로거나 틱토커들이 올리는 한국에서 느낀 것이라는 주제는 기사화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기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인 매체 엘 콤피덴시알은 한 스페인 여성이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며 느낀 점에 대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주목한 것은 스페인의 유명 콘텐츠 제작자인 에메 데 아모레스가 올린 한국인들의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편의점에 가면 잔에 얼음이 채워져 있어서 거기에 원하는 음료수를 따라 마시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커피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얼음잔에 마시는 것도 놀랍지만 그 종류의 다양성에도 놀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식혜에 대해 라이스 푸딩처럼 보이는 음료도 있다는 그녀는 한국에서는 우유가 섞인 커피는 스페인에서처럼 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민족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은 9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리면서 스페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물론 유럽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우유와 함께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커피에 대한 맥락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것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에 좀 예민해서 그렇지 한국이 아아의 민족임은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좀 신기한 부분들은 존재하죠. 저녁 식사를 9시나 10시 같은 매우 늦은 시간에 한다거나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시에스타라 불리는 낮잠 자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부분인데요. 스페인의 매체 라 누에바 크로니카 역시도 또 다른 여성의 한국 여행 리액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살라만카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아로아 베가라는 여성이 느낀 또 다른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스페인과의 차이점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자신에게 조용하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다는 그녀는 한국에는 식사 후에 낮잠 시간도 없고 한국인들은 식후에 디저트나 맥주 대신 커피숍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신은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다고 느낀 점은 바로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이라면서 언어에도 높임말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 대해 이야기한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멕시코 매체 리코드가 전하는 멕시코 틱토커에 대한 기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아살타렐리라는 틱토커가 몇 달간 한국 생활을 한 뒤 느낀 점을 전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한강 근처에 살았고 아침에 주로 조깅을 하거나 체육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노년층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멕시코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운동을 하는 노년층의 모습이 충격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왕성한 체력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운동과 친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늘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스페인의 엘 콘피덴시알은 한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스페인 여성 아이다의 이야기도 소개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풍요롭고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한국에서 느낀 점은 한국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부분이었다는 그녀는 특히나 어떤 유형의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를 경험한 적이 없었음에 주목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리 심한 편은 아니죠. 실제로 해외에서 차별을 당해본 분이시라면 그 수준이 다름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부분도 이야기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친절하게 올바른 기차로 안내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녀는 그들의 친절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을 넘어 안전과 치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들이 가장 놀라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인 상점들입니다. 스페인 매체 베인테 미누토스는 한국의 24시간 무인 매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놔두고 가도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면서 새벽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가도 괜찮은 한국의 치안이 놀랍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과 음악, 드라마는 스페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한국은 무인 가게라는 것을 통해 치안적인 부분에서도 놀라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페인에도 24시간 매장은 있지만 직원이나 보안 인력이 항상 있다면서 한국의 무인 가게의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손님만 보이는데 고객이 직접 제품을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떠한 감시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놀랍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영상을 본 스페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다. 스페인이라면 반나절도 못 버틸 거야. 스페인에서는 가게를 다 털고 금고와 카드까지 가져갈 것이고 가게가 부서지지 않는 것도 그나마 운이 좋아야 가능할 거야. 한국에 가면 여행 경비가 공짜로 나오겠네. 그리고 카페에 노트북으로 자리를 맡아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주제는 스페인에서도 유명해졌는데요. 또 다른 스페인 매체 트렌덴시아스는 한국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놀랄 것이라면서 스페인도 이러면 좋겠다며 한국 카페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것 중에서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것일 수 있겠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이 매우 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도 많지만 한국의 커피숍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스페인의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테이블에 물건을 그냥 둘 수 있다는 기사는 심지어 그 상태로 30분 동안 카페를 나갔다 들어와도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틱톡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최신 아이폰과 애플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갔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기사는 스페인에서 일했다면 30분이 아니라 30초도 못 가서 사라졌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이런 점이 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면서 한국은 평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재미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자전거는 아니야 인데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카트를 그대로 밀고 집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전에 대한 수준 자체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나라 한국에서 어떤 한국인을 도둑으로 오해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의 편집자 캐트린 로즌도프의 경험담이었습니다. K-팝 스타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녀는 자신의 한국 여행 소감을 기사를 통해 전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와 음악이 없었다면 한국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없었기에 한국 여행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그녀는
자신은 과거엔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면서 이전에는 한국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류 문화는 자신에게도 도피처와 같은 휴식처가 되어 주었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었는데 자신이 한국 경복궁에서 만난 24세의 미국 여성과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여 정말 놀란 것은 도움을 주려는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여행 가방과 손가방을 들고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 사이를 걸어가던 중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빨리빨리인 한국인들에 비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느끼면서 짐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승강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어떤 여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다가와서는 자신의 크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빼앗아서 계단 아래로 달려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도둑이라 생각했지만 잠시 후 그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런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면서 한국 어디를 가든 자신이 조금이라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면 누군가가 다가와 주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은 길을 헤매다가 어느 여성에게 다가가자 도망을 가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린 학생이 아주 능숙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고 지하철 입구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갑자기 영어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목적지까지 직접 바래다주는 친절함을 보여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도 가끔 서울의 관광명소 근처를 지나다가 도움 주기에 너무나 적극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절함에 외국인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과 자연, 맛있는 음식과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전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입니다. 안전과 편리함은 물론 전통과 현대적인 것들의 조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최첨단의 미래 도시라 느껴지는 부분들까지 공존하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국가라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듣기 좋은 것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가장 강렬하게 남는다는 그들의 여행 후기가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